자, 78에 대비해서 학습 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 체크리스트를 좀 바꿨어요. 1단계는 과감하게 줄여서 50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1단계는 5년치 기출문제입니다. 5년치 기출문제고요. 이번에 77회 본고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제는 뭐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의 5년치 기출문제를 반드시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체크리스트 끝날 때까지는 내가 그 문장을 제대로 읽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교재의 원문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교재에는 오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형태로 된 것을 같은 문장을 문제에 나온 그대로 해서 실전을 먼저 띄워보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구나. 읽고 많이 읽어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기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공부한 지 일주일 만에 질문하시는 분들 왜 질문하시죠? 그렇게 암기하고 이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1일차는 그래 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해 안 하고 쭉 푸니까 그래 읽었어. 근데 한 번 읽었는데 두 번째 풀려고 하면 틀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틀렸어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야. 공부가 조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싶은 거지. 누구한테? 본인한테. 근데 본인한테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원장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게 맞아요? 왜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체크리스트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령에 눈이 있게끔 계속 정독하고 다독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4학년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차까지는 그 4학년 문제 풀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A, C, B, C, 몇 년, 몇 월, 며칠, 뭐뭐 하였다 등은 다 상황형이거든요. 이거는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목들에 대해서 정독이 다 되고 나서 기출문제로 완전히 넘어왔을 때 그때부터 문제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30일까지는 문제 풀지 마시고 넘겨버리세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31일차부터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대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따로 해놓은 것도 있지만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혼자 찍는데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카페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설정이 다 완료됐으면 먼저 카페로 들어갑니다. 카페로 들어가서 하고 들어가면 모든 자료는 두 번째 필독. 필독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독 들어가시면 자료 어디 있어요? 물어보신 분도 꽤 있는데 두 번째 필독에 다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 1단계 원문 위주의 강의 자료가 있죠. 이건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들어가 볼게요. 보면은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듣는다 보면 예계문법 그래서 1교시부터 해서 쭉 되어 있어요. 차례대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는 태블릿으로도 볼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PPT하고 다르게. 자, PPT는 태블릿 설정된 것만 가능하고요. 강의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휴대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려보면은 78회 전반기 PPT 학습 자료라고 있죠. 그 밑에를 누르십니다. 반드시 바꾸십시오. 옛날 자료 풀지 마시고. 1단계 있고요. 이렇게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있고 2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가는 과목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실문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고 휴대폰에 저장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합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과목들을 다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스택해서 1단계에 나와 있는 거 들어가고 들어가서 요건 이제 회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버전이 되는 거고 75년 한번 다운받아볼게요. 다운이 됐습니다. 가상안에 나가서 많이 완료됐으면 내 파일 폴더 있잖아요. 요거를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예산 공간, 다운로드, 내부 값,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법 실행하시고요. 요거 파워포인트 설정해드린 대로 해서 항상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러가 안 됩니다. 입장으로 이동, 활성화해주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이거를 100번 넘게 설명하니까 영상 찍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면 되고요. 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은 키보드가 있으면 키보드 사용하시면 블루투스 키보드 꼭 이용하십시오. 그럼 페이지 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낙서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69회 때 임무 문제 나왔던 거고요. 76회 때 임무 목적으로 나왔던 문제. 이런 식으로 회차별로 나왔던 것들을 다 문제를 쪼개가지고 교재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암기하거나 이해하지 말고 체크리스트가 끝날 때까지는 정독, 다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예비군법 305페이지거든요. 이거를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앞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1일차에 좀 전에 한 것처럼 태블릿 설정 다 되고 카페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필독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과목별. 1단계의 숙지형. 기출문제를 한번 푸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한번 다 푸는 거죠. 305페이지 정도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다 풀고 나서 하루가 다 지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나신 분들은 왜 지났을까요? 외우려고 해서 그래요. 300문제를 다 풀고 나면 6시간에서 8시간 그 사이가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또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12시간 동안 읽으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에 남는 건 없고 다음날 보면은 자존심만 올라가서 틀리면 기분 나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보고 빠르게 다독하고 정도가 끝냈으면 바로 1차, 2일차 되어 있지만 상관없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를. 쭉 강의를 다 들으시고 다시 문제를 또 풀 거거든요. 이 보시는 문제들은 80일 될 때까지 계속 풀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내가 이 문제를 풀고 틀렸다, 외워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 가지실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60%가 완성이 됩니다. 안 외워도 외워지는 게. 쭉쭉 가세요. 총 3번을 풀도록 해놨고요. 자, 6일차가 되면은 통합방위법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305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풉니다. 이거는 결국 기출문제에서 분해해서 갖고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거든요. 이제 기출문제를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씩. 그러니까 일자별로 해서 2개의 기출문제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한 개의 기출문제는 예를 들어서 75회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76회. 이런 식으로 중복되지 않게 2개를 선택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복습하는 단계.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반복을 해주시고요. 이게 완료됐다고 가정을 하고 종료할 때는 종료할 때 중요합니다. 서삼자 보이죠? 이걸 누르시면은 밀어서 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종료 안 하시면 빨간 거 생깁니다. 빨간색 표시가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체크리스트에 보면 75회 주 문제를 열어서 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75회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상태에서 슬라이드쇼 동일하게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예비군법을 시작을 했었으면 이제 예비군법은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305페이지로 복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예비군법을 손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총 30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걸로 복습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루에 기출문제 2개를 열어서 풀게 되면 이 문제는 아까 305페이지에 나왔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랜덤하게 복습을 하는 거죠. 숙지형은 임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출문제는 임무 끝, 다른 문제. 그런 식으로 랜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복습하기 때문에 305페이지 중에서 약간 60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걸로 복습을 대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20% 정도 공부하시는 거죠. 똑같이 같은 문제니까 똑같이 펜으로 풀고 나서 답을 이렇게 넘기면 똑같이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3번 문제 보면 몇 년 내로 며칠, A씨, B씨
하얗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상황형이거든요. 요거는 풀지 마세요. 언제부터 푸냐면 체크리스트에 30일까지는 풀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일차부터는 요거까지 포함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문 정독이 안 된 상태에서 상황형을 하면 전혀 응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정독하고 가독이 끝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군법 끝나고 통과법 끝나고 했으면 통과법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버튼 눌러서 10문제. 훈련 같은 경우에도 누르면 52번부터 70번까지 나오거든요. 조직훈련은 51번부터 60번까지고 교육훈련은 61번부터 70번까지가 교육훈련 훈련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가장 힘들 게 병역법일 텐데 병역법도 어쨌든 체크리스트대로 다 진행하시면 돼요. 1단계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2단계부터는 1단계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2단계의 핵심은 뭐냐면 1단계는 5년씩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원문에서 안 나온 것들도 다 포함해서 문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목별로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일 간격으로 되어 있는 이 파일 2개로 가지고 최종 사이트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요 위에 4개를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요걸 사용하게 될 겁니다. 병역법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나눠져 있는 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설로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추가 자료로 보시면은 76형 모의고사, 77형 모의고사, 뭐 이렇게 78형 모의고사 있는데 이거 모의고사 이제 시행되고 나면 탑재할 거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요 76회와 77회는 체크리스트 80일까지를 다 끝낸 이후에 내가 실력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걸 활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실제 모의고사 했던 거를 학습자리로 넣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네. 카페하고 그래서 이제 예비군법 끝나고 나면 다음 과목 넘어갔을 때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하루에 2개씩 그래서 복습을 병행하고요. 새로운 과목 통합방위법 이 범위가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회 정도를 풀이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서 다시 기출문제 2개 풀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방위법도 완성을 하고 조직훈련 넘어갔을 때 똑같이 기출문제를 2개 열어서 예비군법 풀고 통합방위법 풀고. 그러니까 예비군법은 처음에 공부할 때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풀어야 되거든요. 지겨울 만큼. 통합방위법도.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예비군법을 자주 틀리는데 예비군법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보니까.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훈련도 마찬가지, 교육훈련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 구수 똑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예비군 병역법이거든요. 자, 22일부터 이제 병역법 들어갈 건데 자, 기출문제 이때부터는 예전에는 아예 다른 거 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바꿨습니다. 병역법을 쪼개가지고 단계별로 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바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1개를 여십시오. 그래서 예비군 통방 조직훈련 교육훈련 훈련을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쪼개진 범위만큼 1에서 7교시까지의 범위만큼을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 거죠. 문제 풀고 강의 듣고 문제 몇 개 안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암기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을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되면 10개, 1개 풀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1일차를 다시 한 번 더 풉니다. 전날 풀었던 거 강의도 들었으니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푸는 거죠. 그 다음은 그냥 강의 먼저 듣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반복될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기출 하나 풀고요. 전날 강의 들었던 거에 대해서 문제 풉니다. 그리고 다음 범위에 대해서 강의 듣습니다. 문제 풀고요. 똑같이 문제 풀고 복습하고 새로운 과목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강의 듣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병역법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9일까지 죄송합니다. 30일까지 이렇게 병역법 숙지형하고 강의를 병행해서 계속 반복하도록 되어 있고요. 31일차가 되고 나면 이때부터 50일 될 때까지 병역법을 완성하면서 다른 과목까지 완성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의는 없어야 돼. 강의는 없습니다.
이때부터 4학년 문제까지를 풀이하십시오. 풀이하시고 기출문제 하나 풀고요. 병역법 숙지형을 하나, 둘, 셋, 3일치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중복해서 2, 3, 4를 푸는 거고 3, 4, 1일차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돼서 전날 공부했던 거 다시 되새기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도록 해서 49일 되면은 병역법도 어느 정도 부담이 없어지도록 체크리스트를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병역법 강의 한꺼번에 확 듣고 병역법 문제만 쎄리 풀고 그래서 기출문제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듣고 문제 쪽에서 풀고 어제 풀었던 거 다시 반복해서 풀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과목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지. 부담을 안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만들어진 게 49일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이번에 바뀐 체크리스트는 토요일 날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1단계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철저히 자기학습입니다. 자기학습. 원장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탑재되어 있는 자료하고 그 자료만 이용해서 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9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날짜를 집에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진행하시는 분은 더 줄어들 거고요. 집에 일이 있거나 뭐 어쨌든 다쳐서 병원에 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플러스 돼서 뭐 며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체크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완성을 하고 1단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1단계가 종료되고 나면 모든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1단계 때 했던 것들은 다 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단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5년치라고 하더라도 교재 원문 전체가 다 출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병역법 같은 경우에는 20문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300페이지 분량에서 20문제 곱하기 5 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도 안 돼요. 나머지 80%는 출제된 적이 없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 문장을 다 공부하도록 만들어진 게 2단계입니다. 물론 이제 예비군 통방 조직 교육 훈련은 거의 중복이 돼요. 90%. 그래서 조금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시다가 59일까지는 나름 공부를 재밌게 하십니다. 1단계도 좀 해봤고 좀 알 것 같아요. 90%는 좀 알아요. 그런데 2단계 60일 딱 들어오고 나면 다들 새로운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본 적이 없는 문장. 왜냐하면 책을 보면서 한 게 아니고 강의는 들었지만 그 문장이 기억나진 않거든요. 그래도 진행을 하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2단계 가장 중요한 거는 매주 토요일 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강의를 못 들었으면 향후에 탑재되잖아요. 탑재된 강의라도 들어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1단계 진행할 거거든요. 1단계가 진행돼도 1단계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1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라이브로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50일이 지나고 났더니 멘토님께서 이제 병역법 중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들으시면 돼요. 상관없이. 막 2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면 2단계부터 들으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매주 내가 2단계를 들어갔으면 그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는 일주일 사이클로 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가장 힘든 게 병역법일 겁니다. 그래서 병역법도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병역법은 하루 단위로 1일부터 4일차까지 풀면은 교재 1페이지부터 해서 300페이지까지 전체 범위거든요. 그렇게 부담 안 되실 겁니다. 외우지만 않는다면. 외운다면은 진도를 못 뺄 거고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1일부터 해서 79일까지의 사이클을 완성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병역법 하나, 100일 100문제형으로 되어 있는 예조교통 하나, 기출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풀고 쭉 진행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8일 간격으로 해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정독이 되냐면 자, 모든 문장입니다. 모든 문장을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독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8일 간격으로. 1주가 아니고 8일 간격으로.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 120일 정도가 될 겁니다. 120일 정도가 될 거고요. 제가 120일 되면은 120일 학습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 학습 방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적용할 것인지,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60일 남을 때까지 학습 방법. 그러니까 60일 정도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60일이 남았을 때는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거든요.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거는 71일부터 79일까지의 사이클, 그러니까 80일이 되기 전까지는 암기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문제 풀 때 2번 읽잖아요. 풀지 마세요. 풀고 한 번 읽었는데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해설지 딱 열어놓고 아 이게 답이구나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80일 될 때까지 특징이 뭐냐면 기출문제 형태로 된 거를 문제 푸는 형식을 푸는 거 말고 문제 보면은 박스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지문 나와 있고 밑에 답 나와 있죠. 답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가나다에서 가가 맞았으면 가, 오, 나 틀렸네, X 오답 포인트 체크하고 그리고 다음 점 넘겨서 그 문장이 맞나 안 맞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답을 체크하는 거는 모의고사 형태 된 걸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갖고 가다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연결력. 뭐 1번, 2번 이렇게 뭐 가로 있잖아요. 기억, 니은, 비교. 이 문제 풀 때 공부할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냥 쓰세요. 그냥 공부할 때는 밑에랑 연결하지 마세요. 여기 병장, 여기 지병장, 소속 지휘관 대충 글자만 써놓고 답 확인하고 그 글자가 맞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정독, 다독. 이렇게 하면은 시간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학원 태블릿 쓰시는 분들은 다른 분보다 한 문제 풀 때마다 0.5초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태블릿 쓰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갤럭시 S7 FE.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 이소룡님께서 이제 학원에 기증해 주셨는데 와 신세계더라고요. 화면도 크고 속도도 휙휙휙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사이클 되기 전까지 빠르게 가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혹자는 뭐 문제만 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아니다. 원문을 많이 봐야 된다. 맞습니다. 원문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원문을 볼 자격도 실력도 안 돼요. 그래서 원문을 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문제 형태로 원문을 많이 보는 겁니다. 해밀이 원문을 많이 안 보는 학원이라고요? 아니요. 반대예요. 원문을 더 많이 보게 만들어요. 대신에 차이는 있어요. 모든 원문을 보느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을 많이 보느냐의 차이거든요. 해밀의 특징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을 많이 보게끔 하는 학원입니다. 근데 정독을 많이 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모든 문장을 정독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건 솔직히 힘들어요. 그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서는 할 시험이지 이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PPT에서 이번 77회 때 문장 하나도 안 나온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틀렸던 순서근무의 편입 취소 있잖아요. 그 문제도 PPT에 있어요. 많이 풀었는데 왜 본고사에서 그게 기억이 안 났을까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정독은 60일 정도 남았을 때 그때 필요하면은 정독을 하도록 제가 권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본고사 가기 2주 전부터 제가 정독을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주 남았을 때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병행법을 제외하고는 정독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실력이 일주일 만에 확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시간에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이거는 현역 공무관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좀 전 거는 휴가를 쓰거나 출퇴근을 안 한 직보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체크리스트고요. 이거는 이제 현역 공무할 때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완성하시는 분이 10%도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한 달이 공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유 있잖아요. 그런데 평일 때는 안 돼요. 한 주 이제 막 열심히 했습니다. 원장이 알려준 대로 막 공부하다가 다음 주 훈련 나가버립니다. 다음 주 딱 왔는데 처음 듣는 얘기야.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일과 중에 일하고 저녁 시간 퇴근해서 강의 들었는데 어쨌든 강의만 들어도 일주일 딱 지나버리고 문제를 토요일날 풀려고 그러니까 강의 들었던 거 기억도 안 나고 문제 풀고 다음날 강의 들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회식 한번 하잖아요. 포맷돼요. 술 먹으면. 리셋. 뭐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예비군 통방법은 그나마 좀 스트레스 좀 덜 하거든요. 이 두 개는 좀 꼼꼼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평일날에는
뭐 출근했을 때 점심시간 이용해서 폰으로 카페에 접속해가지고 예비군 강의를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보기간 나오기 한 3, 4개월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1년 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굳이 점심시간에 안 들으셔도 돼요. 점심시간. 왜냐하면 평등도 관리해야 되잖아. 대대장이 딱 들어왔는데 너 뭐해? 얘 강의 듣고 있는. 이러면은 아, 이 자식 업무 안 하네. 평등 받아야 되잖아요. 평등 끝난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평등 안 끝나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강의 듣지 마세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강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부대에는 태블릿을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대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폰 말고 멘토님이 올려놓은 그 가로교재 있잖아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과목별로 출력을 하십시오. 이번 주는 예비군법 들고 가서 그 가로만 외우시는 거예요. 출근했을 때 뭐 책 보는 거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물론 들키면은 야, 이 자식이 공부하고 있네 이럴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강의는 평일 기준으로 퇴근하고 나서 살세 시간 이용해서 강의를 반복해서 시청하십시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비군법 강의를 두세 번만 들은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비군법 숙제 1단계 1번에 있는 것들을 1일 단위로 1회 풀이하는데 주말이나 휴일 이용해서 반복해서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개월을 보내고 나면 어느 정도 예비군법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2개월 차부터 이제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복습을 해야 되니까 기출문제 하나를 열어서 이때는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2개는 도저히 못해요. 하나씩만 열어서 중복되지 않게 예비군법 복습을 하고 새로운 과목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출근하고 퇴근한 이후에 강의 듣고 주말 이용해서 문제 풀고 2개 과목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3주차 되면 조직훈련 들어갈 건데 이제 복습할 게 2개가 되는 거고요. 강의 방식이나 학습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말 이용해서 푸시고요. 그리고 교육훈련까지 진행을 하시는데 교육훈련은 조금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 5개월 정도 필요할 겁니다. 자, 현역 신분에서의 체크리스트하고 직보기관에서의 체크리스트에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역 신분에서의 체크리스트에는 제가 상학용 문제는 30일 이후부터 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역 복무에서 체크리스트는 그냥 푸셔야 돼요. 그냥 푸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비군법만 공부하고 상학용 나오더라도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한 달이란 시간이 있잖아요. 한 달이란 시간이. 뭐 풀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푸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현역 신분에서는 내가 1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최소한 예비군법을 완성하고 넘어오셔야죠. 그 정도는 하셔야죠. 안 되면 2개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예비군법만 완성하고 나오셔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신분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5개월까지의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직보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럴 땐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어떻게 학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직보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병역법 나가라고 얘기할 거고요. 직보기간이 나올 시기가 아직 3, 4개월 이상 남았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병역법을 제외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습니까? 네. 내년에는 저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카페 그 자료 탑재해 놓으신 거 보니까 78회 대비는 이제 60회 때의 기출 문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없어지는 거 같은데 저는 이제 60번 때 그 기출 문제가 좀 어렵게 좀 느껴져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매회차 이제 삭제가 되는 건지 네. 살려주고 삭제합니다. 병역법만 삭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역법은 20문제밖에 출제 안 하니까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60회부터 병역법을 계속 누적시켜 나가고 있어요. 병역법은. 솔직하게 이번에 기출문제만 공부하셨어도 만점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분석을 했는데 우리 학원이 고득점자가 이렇게 많은 건지 전국이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 때 50개 나오신 분이 75개, 76개 맞아버리니까 근데 그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기출문제만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온 건지 다른 학원들은 기출문제가 없잖아요. 뭐 있는 학원도 있겠지만 학원도 성적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높은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건지 똑같이 높은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수준이 뭐 저희만큼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 76회 때 68개까지 합격이었거든요. 68개까지 합격인데 학원가에서 점수가 올랐다라고 얘기하면서 학원에서 분석한 내용은 70개까지 합격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분들의 성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학원의 수강생분들의 점수대가 70개 대가 뭐 57등 정도가 나왔다면 저도 합격선을 70개 대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학원들은 그 수강생분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거는 전반기보다는 오르긴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 올랐잖아. 68개의 합격선이었는데 75개, 7개가 올라버린 거잖아요. 다른 학원 2개밖에 안 올렸고.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조금 혼돈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오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그러면 그 75개라고 아까 알려주셨죠? 20년 기준. 예, 그 기준으로 나중에 합격 발표 나오고 나서 개수가 낮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십니까? 점수를 알려주시면요. 그러니까 별도 강의를 한번 해. 당연히 하죠. 이거는 이제 가채점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한 거고요.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할 겁니다. 특히 해군 지역에 이제 감점 요소가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거든요. 그분 중에 합격을 했다면 확실히 해군은 평정 심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정확하게 관대하다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정당하게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육군은 악랄하게 평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평정이 A인데 7개, 8개를 깔 수가 있죠? 장난한 게 아니고 무식한. 어쨌든 단순 무식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밴드의 공지사항을 좀 잘 봐주세요. 정말로 밴드 공지사항 좀 잘 봐주십시오. 그걸 안 보시고 지원을 못 받아서 솔직히 본고사 일주일 남았는데 76개 기출문제가 어디서 보전하고 물어보신 분들 10분이 넘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론 이걸 얘기하면 또 그렇게 또 악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 후반기에는 그렇게 내년 전반기 그렇게 지원 안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PDF에 음영을 넣어서 개별적으로 보내서 출력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택배 지원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 전반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못 보시면은 그냥 못 보신 걸로 끝난 겁니다. 그 공지사항을 못 봐서 지원을 못 받은 거는 시험을 열심히 만점을 받는데 답안지에 수험번호하고 이름 안 써서 제출한 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되나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멘토님 몇 분에 시작하실 거죠? 한 20분 휴식?